캄보디아를 떠올리면 아마 앙코르와트나 동남아시아의 따스한 햇살 속을 가로지르는 툭툭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외부인들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텐트를 치고 연애를 시험하는 마을이 있을까요? 문 앞에 핑크색 커튼이 걸려 있으면 그 안에 여자가 남편을 구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에는 흔히 알려지지 않은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을 수도 있는 캄보디아에 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공유하려 합니다. 캄보디아 여성들은 종종 슬림한 체형과 동남아시아 특유의 황금빛 피부, 그리고 섬세한 눈과 고운 코를 가진 조화로운 얼굴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단순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어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만듭니다. 캄보디아에는 쯔밥 스레이라는 전통적인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이 규범은 수세기 전에 만들어졌으며 여성은 남편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하고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캄보디아 여성들이 보통 18세에서 20세 사이에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의 집으로 이사가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구의 대학교에서 MBA를 졸업하고 훌륭한 직장을 얻었다면 주말에 친구들과 외출할 때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서구에서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툭툭 쳐주는 것이 애정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캄보디아에서 머리를 만지는 것은 매우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머리는 신성하고 순수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그곳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승려가 의식을 행하거나 특별한 허락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머리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보통 악수나 포옹 등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쌈피아라는 인사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뒤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깊이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캄보디아의 일부 시골 마을에서는 결혼하기 전 딸이 담배를 피워야 한다는 이상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부모는 딸이 담배의 쓴맛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과 미래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자는 결혼을 못할 것이라는 속담까지 존재합니다.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자를 약하고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욱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인 16세가 된 소녀의 집에는 부모가 핑크색 커튼이나 천을 문 앞에 걸어둡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커튼은 그녀가 결혼할 때까지 걸려 있으며 여러 딸이 있을 경우 각각의 딸이 결혼할 때마다 하나씩 커튼을 내립니다. 이 특이한 캄보디아의 전통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현재 캄보디아 사람들의 약 90%는 불교를 믿으며 거의 모든 남자들이 한 번은 승려 생활을 경험합니다. 전통적으로 남자아이는 12살이 되면 부모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절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역사에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를 지배했던 크메르 루즈 정권은 불교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원은 파괴되었고 승려들은 살해되거나 승복을 벗어야 했으며 종교 활동은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크메르 루즈 정권이 끝난 후 캄보디아의 불교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사원은 재건되었고 승려들은 다시 훈련을 받기 시작했으며 불교는 국가의 문화와 정신적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영향은 일상적인 실천을 넘어서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얀트라라는 신성한 문신을 몸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이 문신은 장식용이 아니라 불운과 총알,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부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승려는 문신을 새기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명인으로 존경받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나요?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사실도 놓치지 마세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저축한다고 생각한다면 놀랄지도 모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금이 진정한 저축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은행 계좌에 돈을 넣기보다는 금을 사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은 가치를 유지하고 간편하게 보관하며 또한 어느 정도의 명예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나 새해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는 신부가 순금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이는 가정의 번영과 경제적 안정성을 나타냅니다.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은행을 사용하지 않지만 금의 양에는 매우 신경을 씁니다. 심지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금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발행한 돈보다 금을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가장 신비로운 영적 장소로는 앙코르 와트가 있습니다. 9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앙코르 와트는 그 규모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건축적 비밀들로 방문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놀라운 점은 전체 복합단지가 늪지대 위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앙코르 와트 근처에는 앙코르 톰이 있습니다. 이는 크메르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으며 그 중심에 있는 바yon 사원이 유명합니다. 바yon 사원은 수백 개의 석조 불상의 거대한 얼굴들이 특징으로 이 얼굴들은 모든 방향에서 미소를 띤 채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1000개의 링가 강도 놀라운 명소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성스러운 생명력의 조각들이 강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여기며 하늘과 지구가 만난 곳으로 믿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고대적인 낮의 매력과는 상반되게 푸놈펜은 밤이 되면 활기차고 다채로운 밤문화로 변합니다. 국립박물관 근처의 배낭여행자 지역은 넌사인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맥주 정원과 나이트클럽이 넘쳐납니다.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현지인들도 이곳에서 춤을 추고 음악을 들으며 친구를 사깁니다. 하지만 여행 가이드에서 다루지 않는 푸놈펜의 어두운 밤문화가 존재합니다. 이 도시에는 불법 약물이 쉽게 유통되는 거대한 지하파티 문화가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행복한 피자를 메뉴에 공개적으로 광고하며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습니다. 나가월드는 캄보디아의 밤문화에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명소입니다. 600개 이상의 고급 객실, 완비된 카지노, 스파, 고급 레스토랑, 대형 컨벤션 센터를 갖춘 나가월드는 캄보디아 사람들과 국제 방문객들 모두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정말 미친 곳입니다. 마카오의 한 조각이 푸놈펜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테이블의 최소 베팅 금액은 캄보디아 평균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데도 현지인들이 중국의 고액 도박꾼들과 서양 관광객들과 함께 엄청난 금액을 도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큽니다. 캄보디아는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국 중 하나입니다.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는 연평균 8%에서 1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평균을 3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종종 동남아시아의 카지노 수도라고 불리는 캄보디아는 도박을 합법화하여 200개 가까운 면허를 가진 카지노들이 생겨났습니다. 대부분은 시아누크빌과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도박이 금지된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을 끌어들입니다. 2019년까지 카지노 산업은 거의 2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관광, 부동산, 숙박 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시아누크빌은 동남아시아의 라스베가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겪었으며 10년도 채 되지 않아 주요 외화 유입을 이끌어 지역 경제를 재편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제 성장의 동력 외에도 캄보디아는 쌀, 캐슈넛, 후추와 같은 농업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600만 명 이상의 국제 여행객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하며 관광 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캄보디아 정치 시스템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복잡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다당제 민주주의로 헌법, 의회, 정기적인 선거가 있지만 실제로는 야당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캄보디아는 이폰 군주제 국가입니다. 공식적인 국가 원수는 왕인 노로돔 시아모니입니다. 그러나 왕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는 38년 넘게 캄보디아 인민당의 지도자인 훈센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그는 현대 캄보디아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훈센의 정치적 통제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는 1915년부터 총리직을 맡아왔으며 이는 캄보디아 국민의 70%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한때 크메르 루즈의 지휘관이었지만 나중에 베트남과 협력하여 자신이 일했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권력의 집중은 2023년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훈센은 아들인 훈 마네색의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록 법적 절차에 따라 이양이 이루어졌지만 그 후계자가 자신의 아들인 점에서 이를 정치적인 상속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이 이를 얼마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가입니다. 훈센은 자신의 가족이 캄보디아를 100년 동안 지배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으며 이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놀랍지도 충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을 뿐입니다. 1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땅은 동남아시아 전역의 권력, 문명,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크메르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국은 그 전성기 동안 현대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일부 및 미얀마의 일부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크메르 제국은 그 문화적 화려함, 종교적 영향력, 정치적 권력에서 중국과 인도를 능가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들의 수도인 앙코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으며 수백 개의 석조 사원과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인공수로, 당시 가장 발전된 광해 시스템을 자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앙코르의 인구가 12세기 당시 런던, 파리, 로마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럽의 주요 수도들이 약 5만 명의 인구를 가졌을 때 앙코르는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했으며 병원, 대학, 도서관,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리하는 복잡한 관료제를 운영했습니다. 앙코르의 중심에 있는 앙코르 와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석조 종교 기념물로 3,000개 이상의 정교한 조각과 갤러리, 탑들이 돌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건축물이 같은 시기에 유럽 기술을 능가했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크메르 사람들의 뛰어난 창의력과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15세기 이후 크메르 제국은 내외적인 전쟁과 내부 불안정성으로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놈펜은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교차로 중 하나입니다. 한때 동양의 파리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도시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프랑스는 푸놈펜의 웅장한 대로, 아르데코 건물, 고급 빌라를 지어 푸놈펜을 열대 버전의 파리처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앙시장의 아르데코 돔이나 웅장한 왕궁과 같은 건물에서 그 화려함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전쟁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방치되어 사라졌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사원과 종교가 거의 사라졌듯이 푸놈펜도 한때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짧지만 잔인했던 크메르 루즈의 통치 동안 모든 주민들이 강제로 대피하고 시장은 폐쇄되었으며 가옥들이 파괴되고 푸놈펜은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이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활기찬 교차점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식민지 시대의 빌라 옆에 솟아있고 거리의 상인들은 국제 호텔들의 그림자 속에서 장사를 하며 주황색 옷을 입은 승려들은 스마트폰을 든 청소년들과 같은 보도를 걷고 있습니다. 푸놈펜에서 가장 상징적인 명소는 캄보디아 왕의 공식 거처인 왕궁입니다. 전통적인 크메르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왕궁은 특징적인 금빛 기와 지붕과 정교한 조각으로 구별됩니다. 왕궁 안에는 은으로 된 5,000개 이상의 바닥 타일이 깔린 은빛 사원 실버 파고다에 있는데 이곳에는 신성한 에메랄드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각 은타일은 1kg이 넘는 무게를 자랑하며 여러분은 그 위를 걸으면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은 위를 걷는 셈입니다. 크메르 루즈 시대에는 왕궁이 주방으로 사용되었고 많은 은타일이 훔쳐지거나 녹여졌습니다. 그중 일부가 남아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크메르 루즈 시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투올 슬랭 대학살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S20물 감옥은 크메르 루즈 정권 해서 수천 명이 갇혀있던 곳으로 오늘날 그곳은 캄보디아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곳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사라 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신성하고 세련된 예술적 표현 중 하나로 신성한 존재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 춤은 힌두 신화 속 앞사라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 모습은 앙코르와트의 고대 벽에 장식된 섬세한 석조 부조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앞사라 무용수는 전통적인 의상인 삼포트 사라밥이라는 긴 실크 치마와 금색 띠, 그리고 화려한 여신처럼 생긴 왕관을 착용합니다. 의상의 모든 세부 사항은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왕관만 해도 몇 킬로그램에 달하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 금실과 보석들이 사용됩니다. 국제 방문객들이 놀라워하는 점은 앞사라 무용수가 복잡하고 꿈처럼 흐르는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항상 차분한 표정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무용수들은 거의 명상 상태에 빠져 신성한 영혼의 그릇이 되도록 훈련받습니다. 크메르 루즈는 이 예술 형식을 거의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왕실 발레, 예술가와 교사들의 90%가 죽임을 당했으며 예술가와 지식인들을 농업사회의 적으로 간주하여 특별히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학살 이후 춤을 아는 노인 마스터들이 몇 명 남아 있었고 그들은 기억을 바탕으로 모든 예술 전통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축제는 촐 참무르촐 치남 TH메이, 즉 전통적인 크메르 새해입니다. 보통 4월 중순에 열리며 이는 새로운 태양력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건기에서 우기로의 전환을 기념합니다. 이 3일간의 축제 동안 사람들은 사원에 가서 기도하고 향을 피우며 부처님상을 목욕시키고 축복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물을 뿌리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태국의 송크란 축제보다 훨씬 더 격렬합니다. 청소년들은 물총, 양동이, 호스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에게 물을 쏩니다. 이는 한 해의 나쁜 운과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라고 믿어집니다. 그 다음은 추품 벤피춤 벤, 즉 조상 제사 축제입니다. 이는 9월이나 10월에 열리며 15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축제는 고인들을 기리기 위한 시간으로 조상들의 영혼이 지구를 떠도는 시기라고 믿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베는이라 불리는 찹쌀떡을 준비하여 굶주린 영혼들에게 던집니다. 이 영혼들은 아무도 음식을 준비해주는 가족이 없으면 가족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믿어집니다. 사람들은 조상들이 어느 사원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축제 동안 유볼게의 사원을 방문합니다. 또 하나의 인기 있는 축제는 본옴 토크본 옴 토크로 보트 경주와 물 축제입니다. 이는 11월에 열리며 톡레삽 강의 물이 역류하는 자연현상을 기념합니다. 이 축제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톡레삽 강은 1년 중 절반은 메콩강에서 톡레삽 호수로 흐르고 나머지 절반은 역류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입니다. 3일 동안 전국에서 모인 보트 경주팀들이 푸놈펜에 모여 경쟁을 벌입니다. 수십만 명의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강변에 모여 응원합니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밝혀주고 라이브 콘서트와 함께 물 위에서 빛나는 장식이 밤늦게까지 춤을 춥니다. 이 축제는 에너지와 활기로 가득 찬 행사입니다. 푸놈펜이나 캄보디아의 다른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 거리가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 토요타와 렉서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자동차에 대한 수입세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약 1만 달러인 중고 토요타 캠리는 캄보디아에서는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해 2만에서 3만 달러에 거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중고 토요타 캠리나 렉서스 RX와 같은 인기 모델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차들은 미국에서 수입되었기 때문에 왼쪽 핸들 차량입니다. 캄보디아는 미국처럼 오른쪽 도로에서 운전하지만 이웃 국가들은 모두 영국처럼 왼쪽 도로에서 운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인들은 브랜드 선호 때문에 비싸고 실용적이지 않은 옵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의 토요타와 렉서스에 대한 집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캄보디아, 특히 앙코르와트 근처에서는 어린이들이나 성인들이 길거리 상인으로 위장해 관광객에게 저렴한 가격에 팔찌나 사진집, 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기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어린이가 완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와 대화를 나누거나 나라와 수도를 맞추는 게임을 제안하면서 당신을 유인합니다. 당신이 감동하거나 호의를 느끼면 그들은 무언가를 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돈이 오가면 갑자기 다른 어린이들이 나타나 당신을 둘러싸고 자신들에게도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거절하면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당신을 따라다니며 울고 소란을 피울 수 있습니다. 또한 포이펫과 같은 국경 지역에서는 비자 사기와 과도한 처리 수수료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관광객은 비자를 사전에 공식 경로를 통해 신청하고 신분증과 이름표를 명확히 갖춘 사람에게만 여권을 맡겨야 합니다. 이 국경 사기는 매우 정교합니다. 매우 진짜 같은 유니폼을 입은 가짜 공무원들이 실제 국경을 통과하기도 전에 다가와 특별한 도장이나 건강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매우 공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사무소로 당신을 데려가 수백 달러를 받고 아무 가치 없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당신이 사기를 알아차리면 그들은 이미 멀리 떠난 후일 것입니다. 프놈펜이나 다른 주요 도시에서는 마사지 사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추가 서비스를 강요받거나 큰 팁을 내라고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글 맵에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현지인이 추천하는 스파나 마사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점은 캄보디아의 공공보건 시스템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수 약품, 마스크, 개인 위생 용품 등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많은 장소에서 이런 물품들이 없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5가지 사실은 캄보디아가 가진 복잡함과 불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혹적인 면모를 모두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캄보디아입니다. 이 나라는 믿을 수 없는 역경을 극복하고 관광지의 화려함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놀라움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